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2019년 5월달 초에 이 강의를 합니다. 정부가 30만 호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30만 호 공급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런 지역이 들어서게 되는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직접적으로 보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여기 어디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구의역 있으면 여기 강변역이 있고 그 사이에는 요저역입니다. KT짜리. 그 여기 지금 보면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국방부 땅까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이쪽에 민간 쪽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게 너무 높게 불러서 안 되고 있지만 이쪽에다 이걸 짓겠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지어지는 세대수가 뭐 1000세대가 조금 넘어가는데, 여기는 역세권이면서,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면 옛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 검찰청짜리 지금 요게 이제 옮겨졌죠. 이쪽이 지금 개발된다면 광진구 구의역 쪽에 이쪽에 굉장한 주거벨트 타운이 형성되니까 뭐 이런 쪽에 있는 부동산들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데 세대 공급이 되면 혹시라도 상가는 좋아지지만 임대 사업에 대한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쪽이 소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임대 사업이 활성화되면 이쪽에 밀릴 수가 있으니까. 다음은 사당역 복합환수센터가 있는데, 여러분 요게 지금 사당역이면 이쪽에 보면 이쪽이 이 자리에 이제 들어선다는 얘기죠. 뭐 이쪽에 이제 이런 게 들어서게 된다면 여러분 사당역 입지 굉장히 좋죠. 아파트가 오래된 것들만 있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여기 가치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은 동북권 민간부지센터 나오는데, 어, 광운대역이 있으면 광운대역 옆편에 여기 있는 이런 철도 역세권에다 청년주택 짓겠다, 뭐 이런 개념이 접근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데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북권 민간부지 창동 면적이 없어요. 1000세대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철도 위에다 짓겠다는 게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랑 창업 문화산단 나오고 있죠. 두 개 합쳐서 500세대 정도 지는데, 어, 여기 있는 요 자리와 요 자리 200세대, 300세대 짓겠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자리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GTX 역세권이 창동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서울시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막 내놓는다는 얘기인데, 이제 끝까지 봐야 돼. 이 정부의 도덕적 양심이 이 분양가를 얼마 잡을까? 값 다 올려놓고 그에 준해서 80%다 이러면 완전 사기고, 정말로 임기 이전, 자기들이 집권하기 이전에 그런 시세대를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좀 한번 도덕적인 테스트의 어떤 결정점에 있다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다음은 마곡 R&D 센터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쪽 분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양천 향교역 있으면 이쪽에다가도 일부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그래서 여기 마곡센터에서 110세대 짓는 거고, 항동지구 주차장 나오죠? 구로구 항동지구 주차장. 그래서 항동지구에 대해서 여기 지금 구로구 항동지구, 예. 이쪽에 보면 여기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공용 주차장이 있으면 여기다가도 아파트를 지어서 어,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역공역에서 가깝죠. 자, 다음은 60세대니까 뭐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고, 고덕강일 주차장 100세대, 마곡 공공청사부지 뭐 100세대. 위치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강일 지고 있으면 이쪽. 네. 이쪽에 대해서 지금 일부 요 강동 공용차고지 이런 데다가 조금 일부 좀 지어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곡 공공청사부지가 있다면 여기 마곡지구가 있으면 공공청사부지 이쪽에다가 저가 아파트 지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마곡역 옆에 여기는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저가 아파트를 짓게 될 때 이들의 공급 세대 수가 뭐 30세대니까 그렇게 큰 파워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은 서울시 동작구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 나오는 1500세대인데, 예. 여러분 여기 사당 주민센터 나오죠? 여기 사당 주민센터가 있고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는 이쪽 언저리 어디를 봐요. 그래서 오래된 공공센터가 있으면 이런 데다가 짓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과연 여기일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오래된 남성역이 있으면 뭐 이쪽 어디께 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왜 좀 관심을 갖냐면 1500세대거든요.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라고 해가지고 여기 노후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도 쓰면서 복합하니까 집도 짓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치를 요 주민센터로 잡고 여기 치안센터가 있으면 요쪽에 요렇게 해서 요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는지 아니면 요렇게 해가지고 역세권을 좀 더 끌어들였을 때 남성역 등이 있다면 남선역의 우편 지급동 이런 데다가 높게 건물 져가지고 노후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높게 고층으로 져서 1인 거주용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진다는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리뷰로 본다면 예, 여기 어디쯤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여기 좀 용의주도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밑으로 가서 보니까 빈집활용 공공주택 성북구 뭐 이거는 넘어가고 여러분 서울시 역사 복합개발 국공유지 활용 등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정확한 위치를 좀 잡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다음은 LH 등의 시행에 대해서 대방동 군부지가 있는데 1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죠. 동작구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대방동에 있는 군부지가 있으면 이쪽에 대해서 좀 세대를 좀 많이 해서 짓겠다. 1000세대 정도까지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방역 주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또 신 내용의 어떤 변경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은 코레일 부지 활용하겠다. 뭐 일부 내게 나오고, 봉천동 관사 있죠? 예, 여기 봉천동이 있으면, 요 본천동에 관사가 있으면 여기다 또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인데, 위치가 어디냐면, 예, 여러분 저쪽 끄트머리 있는 겁니다. 예, 없는 사람들 참 여기서 살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도 숲세권은 되는데 아유 하여튼 되게 여기 살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많이 걸어 다녀서 요게 지금 새로 짓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50세 짓겠다는 얘기죠. 뭐 좀 파워풀하진 않아요. 좀 약해요. 숫자가. 그 다음에 한올 아파트를 짓겠다. 서울시 관악구. 여러분 한올 아파트 여기가 여러분 어딘지 아실 겁니다. 사당역에서 쭉 오면 이쪽에 광명역에서 양재 쪽 나가는 도로 위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좀 짓겠다. 여기는 숲세권도 되고 사당역까지는 조금 걸어 올라가는 게 멀더라도 대중교통 이용도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아파트 짓겠구나. 그래서 우리 보는 것처럼 한울 아파트 관악구에서 짓겠다는 거. 그다음 왕십리 유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왕십리에 보면 왕십역 우측에 유부지가 있거든요. 이쪽에다가도 아파트를 지어서 뭐 역세권이죠. 바로 옆이고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짓겠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영등포수 화물이 있으면 여러분 보시면 영등포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짓겠다는 계획들이 이쪽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영등포 145세대 짓는다는 얘기가 그쪽으로 나오고 그다음 코레일 부지 활용한다는 게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서울시에서 볼 것들은 주로 역세권 유전의 쪽당을 많이 이용해서 짓겠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얘들의 면적 대비해서 세대가 좀 많아요. 그럼 세대가 좀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소형 아파트가 어떤 공공임대 개념으로 가게나 이렇게 된다면 인근의 임대사업자들은 어떨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보면 LH 고양 도궁, 고양 창릉 그 말만 했던데 엄청 얼마 많죠? 지금 데모도 하고 난리 났습니다. 인천 뭐 고양
파주, 뭐 대마고 난리 났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하여튼 뭐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랬네요. 예, 예. 일단 보면 어, 지금 보면 38,000세대 고향 창릉 볼까요? 여기 보시면 고향 창릉동. 여러분 보시면 여기 산을 뺀 요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인근에 향동 공공택지지구가 있으면 그쪽이 연결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깔아갈 것 같아요. 뭐 역세권 삼성역도 있고 해서 양쪽으로 역세권 있으면 마을버스 나가는 구조인데 이쪽이 이렇게 개발될 때 여러분 제가 도시기본계획 고양시를 볼 때 무슨 얘기했냐면 이쪽에 계획관리적이 넓게 있고 이런 데가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쪽에 개발제한구역 선해제 지역들 잘 봐라 이런 얘기 제가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어, 이쪽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저가 아파트 공급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부천 대장 여기가 부천시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지역도를 잠깐 볼까요? 예, 지금 보는 것처럼 이쪽과 이쪽 해서 이쪽으로 짓겠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이런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앞에서 딱 잘라 먹으면 뒤쪽에 인천이나 아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고향에 대한 얘기 이쪽이 지금 개발이 되면 뒤쪽이 다 잘려 먹어요. 그러니까 이쪽 집값에 심각한 데미지가 있어서 대모하고 난리 나는 게 맞아요. 왜? 세대도 38,000, 2만 엄청 세니까. 안산에 장항적 있죠? 안산에 장항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자리입니다. 안산고등학교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마 예정용지로 들어가 있다 얘기했던 지역들인데 이쪽에 대한 얘기도 저가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이쪽도 나쁘진 않은데 의외로 안산 같은 데는 그렇게 큰 논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집값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게 들어서서 기반실이 깔려 좋아지면 들어온 입구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한 권역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게 여기쯤 있어가지고 잘라 먹으면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안산 장화 같은 데가 들어서게 되면 이쪽은 쭉 연결되는 느낌이 컨셉이 잡히니까 뭐 나쁘지 않다. 물론 이 지역 주민도 나중에 봐야겠지만 그렇게 여기가 지금 높게 형성된 지역도 아니고 이쪽이 들어오면 서로 연결고리가 가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인 고성역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용인 구성역에 들어온 요 지역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겁니다. 용인시는 판교 5배로 여길 개발되겠다 했는데 다시 서울시는 저 국가는 이쪽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했는데 11,000세대 짓겠다 보정동 쪽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용인 구성역의 보정동 쪽인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디쯤 되느냐? 여기는 마북동 쪽이고 보정동 쪽은 이제 이쪽 편 어디가 되겠죠. 위쪽으로 일부 10,000세대 정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위치를 딱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여기가 개발돼서 판교 5배로 개발하는 지역들이고 이쪽 언저리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게 현재 국가의 입장인 걸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개발되게 될 때 지금 이쪽이 개발되게 될 때 하여튼 뭐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도시의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도시개발사 환지방시로 하려다가 여기가 지금 좀 삑사리 난 데인데 이 구성 역세권 개발 계획에 IT밸리 등이 개발되는 게 이쪽이고 지금 이쪽에 나오는 건 보정동 쪽이거든요. 마북동 쪽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안산에 신길이 있으면 7,000세대 진다고 돼 있죠. 안산의 신길동 이쪽에 짓게 되는 거죠. 지적 편집도를 딱 보면 위치가 딱 뜰 겁니다. 우리 보는 것처럼 안산의 신길동 기존에 개발된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역세권이면 이쪽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가 있겠죠. 이 역세권을 끼고 이용도가 높은 요 자리 언저리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양쪽이 연결되는 느낌을 만들겠다는 게 일반적인 시 입장입니다. 예. 다음은 수원의 당수가 나오는데, 수원의 당수 열어보면 공공택지지구, 그래서 여기다가도 아파트 짓겠다 나오는 거죠. 서수원 IC 옆쪽입니다. 이북동 여기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거 지어지게 될 때 얘기 드리죠. 다음은 광명 테크노가 나오는데 잘 안 눌러집니다. 예. 광명시 가학동에 4,800세 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면 이쪽에 강명 가학동 이 자리인데요. 위치가 어디쯤 될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명에 가학동이 있다면 지금 제가 볼 때 요 언저리 어디, 그래서 이쪽 가학동에 들어오는 요 언저리 어디에 저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개념이죠. 왜냐하면 가학동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명역 바로 옆쪽에서 광명시민 보금자리가 지정됐다 해제됐고 특별관리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뭐가 있냐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온 사람들에 대한 1인 거주 아파트 같은 거 지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학동 쪽에 광명 테크노라고 해서 4,800세 짓겠다 이게 등장했고, 안양의 인덕원에 800세 짓겠다고 나왔죠. 자 여러분 저희 사무실이 있는 데가 안양이면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는 요 7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안양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경기도지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자리인데, 이 자리에다가 800세대 아파트 짓겠다는 걸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또 800세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쪽의 상권 굉장히 괜찮아질 것 같아요. 3풀 역세권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특성은 이겁니다. 아파트를 들어놨을 때 도로교통 혼잡이 없을 지역을 잘 골랐어요. 도로교통망이 아주 좋고 광역교통망이 있고 전철등이 있는 데들을 제대로 골라서 그런 지역 등에다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기억하실 것은 여기 있는 면적이 지금 이제 15만 미터제곱 800세대인데 여기는 아파트만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남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성남 공영주차장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도 400세대 짓겠다. 그래서 여기 재개발되면 신흥역과 단대오구역에서 걸어가긴 좀 멀지만 그래도 그런 데로 여기 주택가에 숲세권에 아파트 지어서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주택 공급을 넓혀보겠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죠. 다음은 그럼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또 경기도에서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이렇게 공급되게 되면 이런 공급 세대 약 30만 호인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들었으면 인근의 아파트랑 경쟁 구조를 그리는 게 있고 인근의 아파트랑 호환되는 데가 있어요. 대충 말씀드렸죠? 경기도 서북부 권역이나 인천 쪽에 대한 앞에서 잘라먹기에 대한 것들은 사실 조금 아파트 가격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이런 걸 들으면서 기반시설을 활성화시켜주면 오히려 상권이 더 사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세대 공급량이나 면적을 봤을 때 면적이 좀 작아요. 근데 세대 공급량이 많으면 이런 데는 1인 거주용 아파트면 1인 거주용 임대사업자 주거용 그런 건물 임대사업자들은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먼저 나왔어야 돼요. 먼저 나와서 공급 방안이 이렇게 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규제를 했으면 집값이 안 올랐을 텐데 지금은 이미 집값이 올랐고 얘들이 공급되는 분양가들이 그 준에서 오게 된다면 오른 집값은 쉽게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어쩌저쩌고 하는데 실상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 거죠.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30만 원가 공급되는 위치 지역들을 저희가 한번 스킵해서 간단히 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투자해서 돈 버는 재테크는 너무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물론 사람이고 또 다른 게 없다면 산집이 오르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왜곡되는 현상은 안 되고 현 정부도 그걸 막자는 취지로 움직였지만 아이러니하게
지금 2년 동안 집값 오른 거에 가장 큰 주범은 제가 볼 때 정부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이라도 공급 확대책을 내놨고 이런 것들이 좀 집값이 안정된 데 기여도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집값을 올려놓고 분양가가 거의 그에 준해서 나오게 되면 더 올라가진 않겠지만 공연히 집값 올린 것들이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음, 하여튼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잘 좀 논의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은 아끼겠습니다. 자, 뭐 짧은 내용이었지만 자료대에 취합된 거니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상으로서 콕스터디 30만 원 아파트 공급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